1928년부터 1932년까지 총 24척이 건조되었고 취역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구축함이었던 일본의 후부키급 구축함. 지난번 구축함 열전 5번 영상에서 이 후부키급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후부키급은 이전 급에 비해 겉으로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함교의 모양인데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태평양 전쟁 당시의 구축함 함교로 보이지만 사실 이전 급에 비해 상당히 크게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함은 후부키 이전급인 무츠키급 구축함 중 하나인 우즈키입니다. 우즈키의 함교는 후부키와 비교해봤을 때 윗부분이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보통 이전 세대 구축함에 이런 함교를 노천형 함교라고 하는데 노천 온천 할 때 바로 그 노천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개방형 함교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함교의 위를 캔버스로 덮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후부키급에 대한 설명에서 함교 전면에 유리창을 달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노천형 혹은 개방형 함교에서는 함교 앞부분에 유리창도 없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천형 함교는 작전 시에 함교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흔해서 장시간 작전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후부키급은 이렇게 일본 구축함 최초로 고정된 천장을 달아서 거주성이 향상되었고 원양에서도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축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함교의 높이도 이전 구축함들보다 높아져서 함교에서 앞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아져서 작전 수행에 더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후부키급 구축함이 실제 전투 시에 불리한 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후부키급은 24척이 건조 시기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나뉘는데 처음 10척이 1형, 그 다음 10척이 2형, 마지막 4척이 3형입니다. 지금 이 함은 제2형의 1번 함인 아야나미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후부키급 구축함의 약점은 바로 함포와 어뢰에 비해 매우 빈약했던 대공방어 능력이었는데요. 후부키급 1형은 류식 7.7mm 단장기총 2정을 대공방어용으로 탑재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1차 대전 때부터 각국에서 쓰이던 루이스건입니다. 그리고 후부키급 2형과 3형은 B식 12mm 단장기총 2정을 장착했는데 이건 바로 비커스 머신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구경이 12.7mm이고 1형 구축함에 달았던 루이스건보다 우수했지만 이런 기관총 2정만으로 구축함의 대공방어를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후부키급이 취역한 것은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였고 취역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태평양 전쟁 개전 때가 되면 일본군도 후부키급의 대공방어 능력이 대책 없다는 것을 인지해서 1형 구축함의 대공기총을 93식 13mm 연장기총 1정으로 교체하고 2형과 3형은 13mm 연장기총을 2정 장착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대공방어가 제대로 될 리는 없어서 1943년에 들어서 또다시 대공방어 능력 확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 내용은 1943년에 침몰한 후부키급 구축함이 등장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부키급 구축함의 대전 초기 빈약한 대공방어 능력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등장한 후부키급 1형 구축함 시노노메가 네덜란드군 비행정의 수평 폭격을 맞고 탄약고 유폭으로 바로 침몰해버려 전체 승조원이 전사한 사건에서 여실히 증명됩니다. 또한 후부키급 1형은 5인치 주포를 대공포로 활용하려고 해도 최대 안각이 40도밖에 안 돼서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후부키급 구축함은 개전 다음 해인 1942년에도 수척이 더 침몰하게 되는데 1941년에도 12월 17일에 후부키급 1형 시노노메가 침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노노메가 침몰한 보르네오 섬의 인근 해역에서 이번엔 후부키급 2형 구축함 한 척이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이 구축함은 후부키급 전체 24척 중에서 16번째로 건조되고 후부키급 2형의 6번 함인 사기리입니다. 사기리를 일본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냥 안개라고 나오는데요. 후부키급 2형 10척 중 4척 이름에 이 안개 무자가 들어있습니다. 후부키급 2형뿐만 아니라 전체 후부키급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함이 아마도 바로 이 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름에 안개 무자가 들어간 이 배의 이름은 아마기리이고 1943년 8월 2일에
솔로몬 제도 인근 해역에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F 케네디가 탄 PT-109를 들이받아서 침몰시킨 구축함입니다. 존 F 케네디와 PT-109 관련 이야기는 이미 이 채널에서 시리즈로 다루었습니다. 참고로 아마기리도 1944년 봄에 보르네오 인근 해역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인공인 구축함 사기리로 돌아가보면, 사기리는 1931년 1월 31일 준공되었고 이후 1932년에는 제10구축대에 소속되었는데, 이때 제10구축대 사령이 나중에 많이 나오게 되는 구리타 다케오 당시 중좌입니다. 사기리는 이후 중일전쟁에서 지원 임무를 맡아 하기도 했고 1940년 8월에는 제20구축대에 편입되어 이후 태평양전쟁 개전을 맞았습니다. 사기리도 이전에 다룬 시노노메와 함께 말레이반도 상륙작전에 지원을 나왔는데, 말레이반도 영국군의 최후 근거지인 싱가포르에는 당시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순양 전함 리펄스가 있었고 일본군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이 두 함의 동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941년 12월 9일 밤에 말레이 인근에서 일본군 정찰기가 정체불명의 함들에서 나온 항적 2개를 목격했습니다. 일본 정찰기는 바로 예광탄을 투하하고 적을 발견했다는 전문을 보냈는데, 일본 정찰기가 발견한 함들은 영국 군함들이 아니라 근처에서 색적 활동을 하고 있던 일본 중순양함 초카이와 구축함 사기리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중순양함 초카이에서 사령부로 긴급 무전을 보냈고, 하마터면 같은 편으로부터 폭격을 당할 뻔했던 사기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는 다음 날인 12월 10일 일본 항공대의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들어가 있는 시리즈가 구축함 열전인데, 아무래도 1000몇백 톤짜리 작은 배보다는 수만 톤짜리 함이 더 시각적인 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돼서 조만간 전함 관련된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채널 처음부터 이어왔던 태평양전쟁 전투 스토리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동남아의 현재 지도인데, 태평양전쟁 개전 당시의 지명을 넣어보면 현재의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 브리티시 말라야, 영국령 말라야이고, 태국은 독립국이었다가 개전 이후 바로 일본에 점령되었고,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였는데 비시프랑스 치하였던 이곳을 1940년에 일본이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몇 개월 후에 일본에 넘어갈 필리핀,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보르네오섬 북부에 현재 말레이시아 영토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영국령 보르네오입니다. 여기는 2차 대전 이전에 거의 전부 식민지였다가 종전 이후에 독립하게 되는 건데요. 일본군이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쳐들어가게 되고, 이 두 작전에 구축함 시노노메와 사기리를 포함한 함대가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12월 17일 구축함 시노노메가 침몰하고 그 다음 날인 18일은 보르네오 북부 해역의 날씨가 안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은 근거지인 미리 부근에 활주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날씨 때문에 예정되었던 해군항공대 진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부 보르네오에서 일본 육군의 다음 목표는 서쪽의 쿠칭이었는데, 일본 육군 측은 해군항공대 항공기들이 미리 활주로에 배치될 때까지 쿠칭 공략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12월 20일에 쿠칭 공략 작전을 3일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연합군 항공대의 공습을 받으면서 미리 활주로 준비가 계속 이루어져 12월 22일 오후에 미리 비행장에 제로기 15기와 육상 공격기 9기가 배치되었습니다. 미리 활주로에 항공대가 준비되자마자 12월 22일 오후 3시 육군 병력을 실은 쿠칭 공략부대가 미리에서 출항했습니다. 육군 수송선 3척과 구축함 무라쿠모, 시라쿠모, 그리고 수상기 모함 등 다수의 함정으로 구성된 상륙부대가 쿠칭을 향했습니다. 이때 해상에도 해군 함정들이 있었는데, 중순양함 쿠마노, 스즈야와 경순양함 키누, 그리고 구축함 후부키와 사기리가 상륙선단들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호위했습니다. 상륙선단은 계속 쿠칭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상륙선단들이 쿠칭으로 다가오면서 소식을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바로 쿠칭 근해에 연합군 잠수함이 매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쿠칭 근해에서 정찰을 하던 일본 2호 제54 잠수함과 상륙선단의 선두에 섰던 구잠정 등으로부터도 들어왔습니다. 일본 해군의 잠수함 경보는 정확한 것이었는데 당시 쿠칭 근해에는 네덜란드 왕립 해군의 K14급 잠수함 3척이 있었습니다. K14급 잠수함은 네덜란드 해군이 1930년대 초반에 5척을 취역시켰는데 차례로 K14, 15, 16, 17, 18이었고 이 중 3척이 당시 쿠칭 근해에 있었는데 K14와 16은 확실하고 나머지 한 척은 K18로 추측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잠수함은 K16입니다. 쿠칭을 공략하는 일본군은 12월 23일에 근해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23일 오후 11시가 거의 다 된 시각 K14 잠수함이 바다 위에 일본 함정들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이 공격으로 수송선 3척이 대파되고 1척이 침몰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쿠리다 다케오가 이제는 소장이 되어 당시 제7전대 사령관이었고 상륙부대 호위함대를 총지휘하고 있었는데 이 공격에 놀라 구축함 사기리를 정박지로 급파하고 근해에 있던 순양함 2척과 다른 구축함 4척도 쿠칭 정박지로 보냈습니다. 혼란 속에 12월 23일 밤이 지났고 이제 24일이 되었습니다. 12월 24일 오전 3시부터 일본군이 상륙을 시작했는데 연합군 항공기의 공습을 받았으나 쿠칭은 그날 일본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기리는 12월 24일 오전부터 쿠칭 근해에서 손상된 함정을 돕고 12월 17일 동료 시노노메를 잃은 구축함 무라쿠모, 시라쿠모와 함께 쿠칭 정박지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41년 12월 24일 오후 8시 45분경 사기리는 쿠칭에서 약 65km 떨어진 해역에 있었는데 근처에 도사리고 있던 네덜란드군 잠수함 K16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뢰는 사기리의 우현 아랫부분에 맞았는데 폭뢰가 유폭되고 그 화재가 탄약고와 어뢰에도 옮겨붙어서 결국 대폭발이 일어나 어뢰를 맞은 지 15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축함 무라쿠모는 K16으로부터 발사된 어뢰 2발을 피하면서 K16을 공격했으나 네덜란드군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기리는 그래도 침몰까지 시간이 좀 있었던 관계로 함장 포함 119명이 구조되고 전사자는 121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전과를 거둔 K16 잠수함은 다음날 일본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진주만 기습 이후 1941년 12월 말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구축함 2척을 웨이크해서 또 2척을 보르네오에서 잃어서 총 4척을 상실했습니다. 더군다나 보르네오 근해에서 잃은 2척은 주력 중 하나인 후부키급이어서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초반 승승장구했지만 전투를 계속하다 보면 손실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은 본토에서의 생산으로 구축함 손실을 메꿔야만 했습니다. 구축함 열전 앞으로 계속됩니다.